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스쿨랩 서민지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2024년 1월 21일 적중특강을 하는 날인데요. 여러분 적중특강 이후에 후기특강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자, 그렇다면 해당 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더보기란 혹은 댓글을 확인하셔서 PDF를 다운받으시고 그 다음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적중특강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네, 일단 전체적인 문제 유형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어느 정도 준비가 완료된 상황에서 적중특강을 들어주셔야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또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유형 한번 쭉 오버뷰하고 갈게요. 시제 6문항,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는 3대3으로 나오지만 가끔 이 순서가 혹은 이 숫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공식 위주로만 가시면 좋아요. 자, 그런데 우리 시제 6문항은 퀴즈 하나 내볼게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죠? 항상 ing만 정답이 되며 하나씩 골고루 나온다라는 점을 꼭 참고하셔서 시험장에서 헷갈리는 문제도 속어법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동명사랑 투부정사는 3대3으로 그 숫자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위성을 나타내는 동사 원형 두 문항인데 항상 동사 원형만이 정답으로 출제되죠. 자, 그렇다면 조동사랑 접속사, 접속부사는 여러분 해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석 연습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매일매일 해주셔야 되고, 내가 뭐 32점에서 43점 이상이 목표라면 사실 해석까지 준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48점 이상이 목표라면 해석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이 부분도 충분히 늘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연습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관계사는 두 문항. 자, 보통은 난이도가 매우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1년에 한두 번쯤은요, 관계대명사인지 관계부사인지 헷갈리는 유형도 등장해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 유형을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나왔던 따끈따끈한 어려운 문항들을 몇 개 이렇게 추려봤으니까요. 한번 문제를 풀이하면서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스피디하게 진행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전체적인 그 문법적인 지식을 알고 있다는 것 가정하에 진행을 할 거고요.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들, 시험스쿨랩에 들어가시면요. 시험스쿨랩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문법 총정리 50분 정리도 있고요. 그리고 문법 유형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정리도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총정리 유튜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1번부터 벌써 해석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멘탈을 흔들어 놓겠다라는 건데요. 사실 1번 유형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중심 소재와 소재를 조금 파악을 해보니 어떤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에 보니까 Australian Outback, 그 다음에 A Unique Lizard, 리자드에 관련된 이야기, 즉 도마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보통 이렇게 동물과 reptile, 파충류 얘기가 나오면 혹은 식물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동물이나 식물의 능력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담아줍니다. 능력, 뭐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자연재해 같은 경우는 추측인 메이마이트로 많이 정답이 가는 경향이 있고요. 동물과 파충류의 능력을 많이 보고 있다라는 경향성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조동사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사실 will, might, can 각각 해석을 적어 놓는다 했을 때 다 맞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봤을 때 괜찮아 보이지만 특별히 조동사는 그 조동사만의 고유로 가지고 있는 그 의미와 상황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언어의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상황적인 내용을 계속 정리하시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장에 furthermore 이후부터 볼게요. It, 자, 그 리자드의 종류 중 하나가 change its color to blend with the varying hues of the desert terrain. 자, 사막 지역에서 그 색에 맞춰서 camouflage, 즉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blend with the varying hues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색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바로 정답은 D번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조동사를 볼 때 어떻게 보겠다? 일단 주변에 단서가 반드시 있을 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에 하나라도 빼먹거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해석을 하시다가 지금 이 문장에서 보고 있는 것은 능력이네. 그리고 지금은 어떤 소재다라는 걸 항상 기록하고 정리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으로 가볼게요.
이번 문제는요, 상당히 난이도를 좀 올렸어요. 어떤 유형일 것 같으세요? 자, 내가 시제인지 가정법인지 아니면 슈드생략인지 모를 땐 항상 선택지를 봅니다. 선택지를 보니 바로 이건 누가 봐도 가정법인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가정법이 확실한데 if가 보이지 않을 경우는 주변에 head 주어 pp가 있는지 빠르게 찾아봅니다. 가정법의 도치 유형은 항상 등장하고 있는 유형이거든요. 매 회차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조금 더 난이도를 조정할 때 이 had가 문두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if절이 뒷부분으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if, 원래는 문장에 if we had done our tasks more successfully 라는 문장에서 여기는 주절 그렇다면 would, could, might, have, pp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가볍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의 이제 형태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3번 문제는 딱 봐도 어떤 유형이다? 바로 시제 유형이다. 그런데 시제 유형 앞뒤를 보니까요. tomorrow라는 키워드가 보여요. 그렇죠? tomorrow, 뭐뭐 할 것이다. 너무나 뻔한 정답의 근거가 있습니다. tomorrow는 미래 시제의 단서. 그렇기 때문에 별표 치고 미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시제는 6개가 골고루 등장한다는 특징이 있으며 모든 유형을 깔끔하게 되지 않아요. 요즘 트렌드죠. 해당 한두 문제 정도는 근거를 충분치 않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열심히 문제집으로 단서 열심히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어떨 가능성이 생겨요? 어떤 가능성들이? 헷갈린다. 이거 무슨 유형이지? 아니면 이거 너무 헷갈려 다른 거랑 겹쳐서 등장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등장한다라는 포인트를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확실치 않은 것은 별표를 한 번 더 쳐보시고 여기서 해석한다고 해서 절대 해결되지 않을 거예요. 시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는 12시제가 존재하지만 한국어로는 그 모든 것을 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하기보단 우리는 어떻게 가야 돼요? 단서 위주로 간다. 속어 위주로 간다. 라고 적용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C번으로 가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미진 나왔다라는 건 이렇게 적으면서 저는 벌써 각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제 4번으로 갑니다. 4번도 if가 보여요. 그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찾아보니까 promoted. 과거 동사네. 그렇다면 would, could, might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되겠다. 그러면 A번이네. 가정법은 이렇게 공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가시면 됩니다.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난이도를 조절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시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나는 32점에서 43점이 목표인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해서 내가 마주할 그런 가능성이 낮은 회차까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이제 나는 고득점을 해야 해라고 하는 65점 이상이신 분들은 이제 저희 시건스쿨랩에서 준비한 그 교재 있잖아요. 문법, 기본서를 보시면서 특별히 혼합과정과 그 다음에 또 제가 추가적으로 나왔던 어려웠던 그런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 유형들도 집어넣었으니까 그 내용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볼게요. 자, 5번 문제가 여러분 별표를 쳐주셔야 하는 문제 중 하나예요. The rich bistro. 시제랑 겹치니까 세모는 그렇고 세모를 한번 쳐주실래요? 최근 문제 유형 중 가장 관계사에서 논란이 많았으며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유형입니다. restaurant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바로 레스토랑이죠. 그렇죠? 사람 명사 아니라 사물 명사예요. 컴마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초반에 소거할 수 있는 키워드가 what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where, that, which 다 가능합니다. where이 장소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뒤에 문장의 구조에서 이것이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문법적인 오류를 찾아줘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A, C, D로 왔을 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는요. 문장이 완벽해야 돼요. 그런데 해당 내용을 보니 주어가 없습니다. 그쵸? 주어도 없고 그 다음에 where 만약에 주어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유형에서는 주어를 포함해서 냈거든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Where it serves Italian dishes. 해당 문장을 봤을 때 완벽하네 하고 where를 고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지금 A번이 엄청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어렵게 나올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고득점을 하셔야 되는 분들께서는 기억하세요. 최근에 나왔던 유형 중에 자, 앞에 장소였고요. Where it serves Italian dishes 이런 문장과 실제로는 대절을 넣고 serves Italian dishes 이런 식으로 나뉩니다. 언뜻 봤을 때 문법적인 오류, 즉 비문을 포함한 것은 없어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where it serves라고 하는 이 관계부사가 수식하는 것이 바로 레스토랑이죠. 레스토랑이 그리고 it serves 그 다음 뒤에 나온 Italian dishes 해석을 해보시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레스토랑이 이 이탈리안 디시를 제공하는 그리고 그곳? 해석이 어색해지고요. 사실 이 문장을 놓고 봤을 때 비문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시 레스토랑이 가리키는데 원래 관계부사라는 것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죠. 그런데 이미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안에 레스토랑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까지 레스토랑을 가리킨다라고 한다면 해석도 오류, 문법적 오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난이도가 조절이 됐다라는 걸 좀 체크를 해두시고 그래서 that serves Italian dishes C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A번에 대한 포인트, 최근 포인트예요. 아주 따끈따끈한 1, 2회차 전에 포인트거든요. A번 포인트 기억하시고 D번은 항상 등장하는 오류의 포인트입니다. 뒤에 보니까 주어, 동사, 목적은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법적인 오류다라고 생각하시고 정답은 C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6번으로 갑니다. remember라는 동사를 떠올리면 투부정사도 가능하고 ing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전반적인 문맥을 해석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미팅이 끝나고 나서 끝나자마자 아니면 끝났을 때 팀 리더가 강조했습니다. That all employees, 모든 employee 직원들은 뭐뭐 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고 강조를 했대요. The report first thing tomorrow morning. 자, 그럼 내일 아침에 제출을 당연히 해야 할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일 제출했던 걸 기억하라. 당연히 문법적으로도 그리고 해석적으로도 오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투부정사를 선택하게 돼요. 자, remember는 2022년, 2023년 초 중반까지는 거의 나오지 않았거든요. 나온 경우가 없는데 하반기부터 종종 등장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remember to ing를 이거를 해석해서 골라내라 라고 하는 유형이 없었다가 최근에 등장했기 때문에 한 번 등장을 시작하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투부정사가 지금 하나 나왔죠? 투부정사가 하나 나왔다. 이렇게 저는 숫자를 매겨가면서 체크를 합니다. 그럼 7번이에요. 7번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동사 자리고요. 4 months. 얘 완료인데?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첫 번째로 오실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A, B, C, D 선택지를 보고 소거를 합니다. 일단 완료의 단서이기 때문에요. 완료가 아닌 형태는 제거를 해둬요. 그러면 A, B가 문제가 되네요. 자, 이런 문제가 최근에 너무 좋아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이게 현재 완료야? 과거 완료야? 자, 그럴 수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적용하실 수 있는 건 주변 시제예요. 주변 시제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시제를 아무리 봐도 해석을 하려고 해도 해결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이럴 때는 결국에 속어법으로 가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우리는 문법에서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독해, 리스닝도 하셔야 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깔끔한 건 속어법이에요. 헷갈리는 거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여러분 별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정답, 둘 중 하나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를 해둡니다. 그럼 앞으로의 문제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뒤에서 둘 중 하나가 완벽하게 적용이 돼서 나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둘 중 하나를 소거하고 정답을 선택하시면 깔끔하게 정답이 체크가 되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뒤에 한번 시제를 보도록 할게요. This breakthrough came late. came 과거 동사고요. One evening, a moment of triumph that marked the end of their long search. 자, 그럼 marked도 과거네요. 그러면 과거 시제까지, 과거의 특정 시점까지 쭉 뭐 해왔던 거예요? 열심히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던 것이다. 그래서 이런 시제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정답을 B번 선택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과거 완료 진행인데
내가 이게 좀 헷갈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별표 치시고 나중에 속어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8번입니다. Had she known. 보자마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요. would, could, might, 그 다음에 have, pp를 정답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not have met. D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8번에서 이제 9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appreciate.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감사하다, 감상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appreciate는 사실 바로 뒤에 이게 나와요 라는 게 너무 1초 만에 나와야 되는 포인트거든요. 암기 포인트입니다. 특별히 이런 동사가 나왔을 때 ing를 취한다에 해당되는 appreciate ing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면서도 깔끔한 A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럼 ing도 하나가 등장했다라고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10번으로 가겠습니다. 10번 유형은 when이 등장하고 arrived, 과거 동사가 등장했다. 그리고 주변에 뭐 for months나 이런 완료 단서도 없고요. 이미 과거 완료 진행이 나왔었죠. 그래서 과거 진행인 C번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돼요. 과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 푸신 내용을 쭉 돌아보세요. 돌아봤을 때 여기에서 중복되는 시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중복되는 시제가 없으니 안심하시고 11번으로 갑니다. 자, 11번 문제도 어떤 문제예요? 바로 자연재해 허리케인이 등장한 조동사용입니다. 자, 그럼 허리케인이 approach the coastal town, 해안가에 도착을 했어요. 해안 지역에. meteorologist 말이 꼬이고 있는데, 자, 운석학자예요. 자, 그래서 운석학자, meteorologist, warned the high winds. 자, 그럼 높은 바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자연재해의 특징은 뭐냐면 아무리 자연에 대해서 재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미래에 대한 추측을 한다 할지라도 자연재해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어요. 특별히 지텔프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will과 might를 놓고 너희 좀 고민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헷갈리게 만드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되게 딱딱 떨어지게 많이 내는데요. 특별히 will, might 해석을 둘 다 적어보세요. 둘 다 말이 되죠? 그쵸? 지금 다행인 것은 과거 시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과거 시제 문장이나 뭐 주어, 과거 동사, 이런 문장에서는 시제 일치를 많이 해줘서 will이 아니라 만약에 will이 정답이 된다면 would가 정답이 되는 패턴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문제도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시제적인 것을 봐도 B번이 소거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 문장에서 high winds는 extensive damage, 광범위한 손해를, 손상을 입힐지도 모른다. 입힐 수 있다가 아니라 입힐지도 모른다. 의무도 아니죠. 높은 바람아, 너 좀 extensive damage 좀 입혀야 해. 너는 해야 해. 이런 의무성을 가질 수가 없는 사물명사고요. 자, 그리고 지금 자연재해 이런 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측, 그리고 뭐일지도 모른다. C번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러면 조동사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다? 이 언어의 뉘앙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재 정리를 하며 나오는 애들이 패턴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나왔던 것들, 그리고 저희의 적중 특강들을 쭉 여러분 한번 보셔야 돼요. 지금 12개도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희 문법 유형 12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더불어서 같이 준비를 해주시면 문법에서 100점이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소재 정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12번으로 갑니다. If I had more time. 자, had more time. 이전 적중에서도 강조를 했는데 최근에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어요. 지금은 had가 중간부에 있지만 if I had 그리고 more time이 다음 문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문장 구조도 제 문제랑 똑같았어요. 패턴도 똑같고 more time도 똑같았거든요. If I had 본동사인데 빠르게 보다 보면 신속하게 풀다 보면 had pp로 착각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A번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혹시 저 그랬어요 하시는 분은 댓글 한번 달아보세요. 네, 분명히 이런 실수가 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건 이 had가 본동사 혼자 적용된 것인지 pp까지 적용된 것인지를 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본동사로 하나 쓰니까 이렇게 you delve into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고요. 13번 갑니다. 자, 13번 문제는요. advised that 주어, 동사, 원형의 구조고요. 선택지로 오니 not이 먼저 등장했어요. 가끔씩 not 혹은 부사, 보통의 형태는 ly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넣어볼게요. 두 개가 먼저 나왔을 때 동사 원형이 정답이 된다라는 걸 체크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자리고 게다가 not to를 보면 이거 준동사 유형인가? 착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문장 구조 보는 것도 연습이 당연히 필요하겠고 주변의 문맥을 한번 보세요. advice도 있고 주어 그리고 동사 원형이 정답이니 A번을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럼 14번입니다. 자, 기계적으로 문제 풀어야죠. If had not been for 그리고 would have faltered 이렇게 C번 가시면 되겠죠. 가정법 과거 완료는 너무 깔끔하게 문제 풀린다라는 거 적용하시고요. 15번으로 갑니다. 이제 해석이 좀 필요하니까요. 차분하게 해석하면서 가볼게요. Each summer in Japan 일본의 매 여름마다 vibrant 그 다음에 타나마타 페스티벌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뭐로 알려져 있냐면 Star Festival로 알려져 있어요. 어쨌든 이러한 페스티벌은 is celebrated enthusiastically and joyfully 아주 열렬하면서도 즐겁게 축하가 됩니다. Streets across the country are adorned with colorful streamers. adorn with라고 하는 이 adorn의 단어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독해에 두 가지 의미가 다 나왔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의미로 adorn이 꾸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꾸미다, 장식하다. 당연히 decorate와 뭐 유사한 그런 단어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꾸미다, 장식하다라는 단어 꼭 기억해 주시고 꾸며졌대요. and bamboo decorations로 꾸며졌습니다. As people write their wishes on tanzaku papers. 자, 종이의 종류네요. And hang them on bamboo branches. 밤부나무 가지에 이걸 걸어놨대요. 자, 그렇다면 지금 내용을 봤을 때 접속 부사기 때문에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논리적인 연결성을 보면 돼요. 1번 문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거리, 꾸며짐. 저는 정말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들도 접속사, 접속부사 문제 많잖아요. 이럴 때 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을 그냥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고 논리성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The festival is marked by various cultural events and traditional performances. 자, 그럼 뭐가 많다? 이벤트도 많고 그리고 공연도 많네. 이벤트 많고 공연 많다. 자, 그럼 1번과 2번을 연결할 때 확실한 것은 역접이 아니에요. 대신에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for example과 그 다음에 additionally의 차이는 additionally는 첨가. 어떤 소재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늘어놓고요. for example는 구체적으로 갑니다. 뭐 이를테면 지금 꾸민다라는 내용이 났으면 더 구체적으로 가서 밤부트의 몇 번째 가지에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정말 디테일하게 들어가 줘야 돼요. 아주 디테일하게. 그래서 for example은 좀 뒷부분에 수치도 많이 나오고 이름도 많이 나오고 고유명사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추가 설명이기 때문에 C번으로 선택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6번으로 갈게요. 16번의 포인트, 하이라이트. 제가 지금 이 allow라는 동사는 일부러 동일한 문제인 것 같은데 계속 넣고 있어요. 적중특강에. 왜냐면요. 제가 적중특강에 이렇게 계속 올려도 항상 allow 질문 많이 받습니다. 왜냐면 allow, 그 다음에 recommend, require, request, advice도 동일하네요. 여기서 많이 쓰이는 거 위주로 하면 뭐 allow, recommend, require, advise 이 정도로 좀 추릴게요. 자, 해당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를 취하는 구조에도 나오는데 지금은 어떤 구조예요? O형식 구조예요. Allowing researchers to 동사 원형. 목적어가 즉 researchers들이 결정하도록 해준다라는 의미죠. 그런데 3형식 구조로도 쓰일 때 3형식 구조라면 자 이렇게 두 개로 나뉠게요.
삼형식 구조라는 바로 동명사를 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해당 동사는 당연히 질문하실 수밖에 없죠. 자,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사실 암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목적어와 투부정사 구조인지 바로 뒤에 목적어가 와서 ing, 동명사를 취해야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여기서 더불어 해당 동사들은 또 수동태로 많이 나와요. be, 앞에 예를 들어 be, 해당 동사 to, 비동사 pp, 투부정사 이거는 하나의 공식처럼 외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 세 개를 세트로 기억하셔야 될 동사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to determine, D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투부정사가 2개 나왔나요? 자, 그럼 17번으로 갈게요. 17번은 또 연결사 문제예요. 자, 아주 치명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lue Shadow Virus라고 불려요. 자, 이게 발생을 했는데요. Causing global concern due to its rapid spread and high mortality rate. 자,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하고 있다? 여기 전 세계적인 문제거리가 되어 왔대요. 자, 그리고 나서 자, 1번 문장 어떻게 정리하면 돼요? Blue Shadow Virus는 확산도 빠르고 전 세계 문제 되어 온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2번째예요. Originating in remote regions, 멀리 외딴 지역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면 사실 지역적으로는 먼 지역에서 시작이 된 거고 It quickly traversed borders, 국경을 건넜어요. 그러면 먼 지역에서 시작됐지만 국경을 건너 전 세계로 펴졌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죠. 그리고 overwhelming healthcare systems with its virulent and aggressive nature. 자, 그렇다면 지금 아주 치명적이고 아주 공격적으로 이것들이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연결성을 가지면 좋을까라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명확하게 얘다라고 결정을 못할 수도 있거든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어쨌든 속어법을 하면 너무나 정답이 하나 남는 이런 유형이 진짜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그러면 쉬운 거 아닌가? 라고 하는 트렌드가 있거든요, 요즘에. 그래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속어 먼저 해보세요. 일단 추가 설명 같기도 하고 뭐 결과적인 내용인 것 같기도 한데 중요한 것은 지금 nevertheless 소재는 당연히 아니고요. 그 다음 for example, 구체적으로 가고 있지도 않아요. 구체적이려면 구체적인 mortality rate의 수치를 언급을 하던가 얼마나 급격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해줘야 되겠죠. Instead, 대신에 설명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consequently가 남았는데 이제 조금 맞춰볼게요. 1번에서 지금 확산이 빠르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포인트는 확산이 빠르다. 확산이 정말 빨라. 그리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어 왔어. 그 결과적으로 먼 지역에서 그리고 전 세계까지 뻗쳐나갔다. 그래서 지금 의도상 봤을 때 가장 적절한 건 뭐가 사실 더 마음에 드냐면 저는 moreover이나 additionally 정도의 키워드가 더 적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최근의 패턴을 좀 변형시킨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런 식으로 그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구나. 밖에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밖에 안 남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죠. 왜냐면 이 한 문제 때문에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더 잘 들어맞는 건 additionally moreover 정도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개연성이 있고 더 잘 들어맞겠지만 최근 패턴 중에 이런 비슷한, 소재는 다르지만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 선택지 속어를 먼저 우선적으로 하시고 논리성으로 기반으로 두고 속어하시고 그 다음에 정답을 체크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건 additionally moreover 정도다, furthermore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그 다음 18번입니다. The company limited, limit, 제한하다라는 의미죠. limit, 제한하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금지의 의미 ban, prohibit, 그리고 뭐 prevent 등은 금지의 의미로서 ing를 취해요. 당연히 반대의 의미인 허용, permit, 그리고 allow도 ing를
삼형식 구조에서 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entering을 정답으로 선택해서 ing 2개가 나왔다라는 거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19번으로 가봅니다. By the time, 가장 많이 등장하는 미래 완료 진행의 패턴이죠. By the time, 그리고 현재 동사. For months, 그래서 미래 완료 진행, B번을 선택하시면 시제, 미완진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그렇죠? 미완진 체크해 주시고 이제 20번이에요. 20번도 이제 조동사가 아니라 준동사 유형인데요. 여러분, imagine 하면 바로 나와야죠. 바로 imagine, ing. 그렇다면 우리는 not having인 A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우리 ing 3개 다 나왔으니까 이제 나머지 나오는 거는 다 투부정사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21번. 네, 유형이 괜찮았죠? 아주 쉬웠죠? Right now. 즉, 여기에서 정답이 될 수 있는 건 are meticulously documenting in A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현재 진행, 현진. 자,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을 쭉 돌아보시면 깔끔하게 하나씩 등장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22번입니다. 자, 22번은 바로 어떤 유형이다? 관계사 유형이다. 근데 여기서 a veterinarian, 즉 vet는 수의사예요. 수의사가 선행사기 때문에 사람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관계 대명사가 나와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소거할 수 있는 건 what과 where이고요. 자, 그 다음에 A, B를 두고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겠죠. 둘 다 맞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문장의 엄청난 차이는 바로 주어에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가 없고 하나는 주어가 있네요.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 문법적인 오류에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A번 후가 정답이 되겠죠? 그럼 23번으로 갑니다. 23번 문제를 보니 If it were not for the funding generously provided by the 문장이 상당히 길어져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if절 과거 동사 컴마 뒤에 주어 그 다음에 would 동사 원형 in A번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가정법은 이렇게 깔끔합니다. 24번이에요. 24번은 necessary that, it is necessary that 주어 동사 원형 따라서 A번을 선택하시면 should 생략도 2개가 다 등장했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어요. 문법에서는요. 두 문제의 첫 번째는요. 바로 어떤 유형일까요? 지금 보니까 준동사 유형이에요. As we strive, 고분분투하다, 노력하다. strive는 무조건 투부정사를 취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C번을 선택해 주시면 투부정사도 다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마지막 26번입니다. 26번을 보시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나오지 않는 시제 유형 중 하나가 현재 완료 진행이에요. 그쵸?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그리고 단서를 찾아보니 for months plus now. 요즘 요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현재 완료 진행을 반영할 수 있는 건 바로 B번. 현안진. 이렇게 매칭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문법 유형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파트 4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4에 문제 2개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여러 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등장하는 건 이 편지를 왜 썼을까라는 질문은 무조건 나와요. 그런데 항상 수월하게만 정답이 체크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어느 정도로 여러분들께서 느끼실지는 모르겠지만 오답률이 그래도 조금 있었던 포인트의 문제거든요. 그럼 한번 읽어보면서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I'm writing to formally ask you about the recent charge. 최근에 부과된 그런 금액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writing 하고 있어요. 편지 쓰고 있어요. On my parking pass. 내가 지금 주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For lot C at the downtown office complex. 그리고 날짜 나와 있고 나는 I was issued a notice indicating an additional 100 charge for allegedly parking in a restricted zone with the Lord. 어쨌든 지금 내용을 보니까 어때요? $50의 추가적인 비용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제한된 지역에 내가 주차를 한 것 때문에 추가 비용을 냈다라고 언급을 해줘요. 당연히 내가 부과돼야 되지 않은 금액인데 부과가 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I believe this charge. 이 청구 금액이 to be erroneous for several reasons.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됐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유를 제기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내용을 읽어보면서 사실 어휘가 등장했을 때 바로 어휘를 풀어주셔야 되겠지만 좀 이따가 적용해 볼게요. 자,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항상 목적성을 물을 때 함정이 존재합니다. 어느 부분에 전치사 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이 함정에 넘어가지 않아요. A번으로 갑니다. 속어법 적용해 주셔야죠. To disagree with the regulation in the office complex. 우리가 원하는 키워드 다 들어갔거든요. 우리가 봤던 키워드가 다 들어갔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소재가 뭐예요? Additional 50,000까지는 아니지만 $50 charge예요. 지금 추가적으로 청구된 금액이 중심 소재고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소재가 뭐냐면 Office Complex의 regulation, 어떠한 규칙이나 뭐 규제, 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요거 내가 동의하지 않아 라고 설명한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추가 비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키워드를 봤을 때 regulation이 마음에 안 든다가 아니라 청구 비용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A번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속어가 되고요. B번입니다. To ask alternative parking.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런 형용사나 부사의 키워드나 부정어구 등은 일단 사실 여러분들께서 속어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키워드들 중 하나예요. 본문에서 추가 파킹롯이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당 키워드는 사실 존재하지 않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에러라는 키워드는 매칭이 되나 중요한 것은 alternative 파킹을 요청하고 있는 뉘앙스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C번으로 갈게요. To identify the unclear and confusing signage in the parking lot. 지금 confusing signage 보이지 않고요. unclear 한 내용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C번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단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걸 골라야 되죠. 자, D번입니다. To challenge the amount charged for the parking pass. 파킹 패스를 위해 청구된 금액의 이의를 제기하다. D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이 챌린지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선택지에 챌린지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특히 파트 4에서 이의를 제기하다라는 뜻 기억을 해주시고 D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럼 28번으로 갑니다. imposed, 부과하다인데 중요한 거는 수동 형태로 부과된이라고 해석이 되죠. 그래서 부과된다라는 의미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거는 charged. 그 다음 restricted, 제한된이라는 의미죠. 제한 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limited, 어휘 난이도가 괜찮았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30번 질문입니다. What does the writer mention? 언급한 걸 찾아줘야 돼요. Regarding their parking experience.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언급된 거 하나를 찾기 위해서는 당연히 속어법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문장 하나씩 체크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첫째로 On the date in question, I parked in my assigned space. 내가 지정된 구역에 주차했습니다. 첫 번째, As per the terms of my pass. 그 다음에 I have been using the designated spot for over 6 months. 6개월 이상이나 사용하고 있었대요. Without any prior issues. 지금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없었대요. 자, 두 번째, The signage in the lot is ambiguous. 자, signage라고 하는 건 표지판 같은 거죠. 이게 아주 모호합니다 라는 의미예요. 확실치 않다라는 게 정답이 될 수 있겠고 with several areas not clearly marked as restricted. restricted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지도 않아요. It's impossible that confusion arose from this lack of clear 그 다음 demarcation 이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지금 여기 confusion은 혼란이라는 단어랑 매칭될 수 있는 거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맞는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맞는 유형에서도 맞는 거 하나 골라라 라는 것에서도 속어법을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거든요. A번입니다. Unauthorized space에 주차하지 않았어요. 이미 나는 designated 혹은 assigned space에 주차했다는 내용이 나와서 자, 바로 당연히 contradict, 모순이 되는 문장입니다. B번, he has consistently parked in the same designated space for over 6 months. 지속적으로 같은 지정 장소에 6개월 이상 어떻게 해왔어요? 주차를 해왔대요. 지금 보니까요. 두 번째 문장이랑 똑같아요. 그쵸?
패러프레이징이 많이 되지도 않았어요. B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CD도 봐야죠. He has encountered parking issues on multiple occasions. 여러 번 이런 문제가 있었다? 아닙니다. 이전에 문제가 without,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D번입니다. He is unsure about the parking guidelines. 가이드라인은 모른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가이드라인은 안다 모른다의 내용이 해당 내용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보통 주어진다 하더라도 가이드라인 잘 안다라는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정답은 B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ambiguous. 따라 읽어볼까요? ambiguous. 모호한. 애매한이라는 의미죠. 당연히 A와 대립된 관계. uncertain. 그럼 확실치 않다라는 것 B번이랑 연결이 되고요. confident나 decisive는 속어가 됩니다. 자, 그럼 32번 confusion 한번 가볼까요? clarity는요, 여러분 clear의 명사 형태예요. 그래서 명확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complexity는 여러분 complex는 복잡한이잖아요. 복잡성이라는 의미인데 중요한 건 혼란스러우니까 복잡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엄연히 따지고 보면 어떠한 쓰이는 그런 상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B씨가 고민되실 수밖에 없겠고요. 정확하게 엄밀히 말하면 혼란이라고 하는 건 certain하지 않다, 확실치 않다의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정답으로 출제되었던 uncertain의 명사형 uncertain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20일 적중 특강에서는 문법과 독해, 유형과 어휘까지 다뤘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떠실까요? 지금 이제 충분히 여러분들의 오답을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후기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